축구 승무패 59회차 두 경기의 운명적 만남. 1번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턴 9월의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9월 13일 영국 남부 해안가의 작은 도시 본머스에 가을의 전령이 찾아온다. 축구 승무패 59회차의 첫 번째 경기.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다. 두 명의 지휘관 안도니 이라올라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의 이 사내는 본머스 터치라인에서 마치 록 콘서트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의 축구 철학은 조직된 혼돈이라 불린다.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공격, 풀백들의 과감한 오버래핑, 그리고 90분 내내 꺼지지 않는 압박의 불꽃. 한편 브라이턴의 파비안 휘르젤러는 31세의 젊은 독일인이다. 산트 파울리를 분데스리가로 이끌어 올린 그의 축구는 정교한 시계와 같다. CC 포메이션 속에서 공소유와 압박, 빠른 전환이 리듬감 있게 펼쳐진다. 바다를 건너온 피로, 남아메리카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다. 9월 월드컵 예선으로 브라이턴의 주축들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맥알리스터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에스투피냐는 에콰도르를 위해, 고메스는 파라과이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뛰었다. 반면 본머스는 달랐다. 시니스터라는 콜롬비아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안토니는 브라질 소집령을 받지 못했다. 장거리 비행 시차 적응, 국가대표팀 경기의 강도, 이 모든 것들이 쌓인 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전술의 만남과 예감, 이라올라의 록앤롤, 축구와 휘르젤러의 정교한 시스템, 즉흥 연주와 클래식, 음악의 협주곡 같은 만남이다. 하지만 브라이턴 핵심, 선수들의 피로감 속에서 휘르젤러가 요구하는 높은 활동량을 90분간 지속할 수 있을까? 모든 조건을 종합해볼 때 오늘은 본머스의 날이 될 것 같다. 국제경기 피로에서 자유로운 에너지, 홈팬들의 응원, 그리고 이라올라의 역동적인 축구 철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 본머스의 승리, 그것이 오늘 밤 내가 내린 결론이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선덜랜드 셀러스트 파크의 운명적 대결. 셀러스트 파크에서 펼쳐질 이 경기에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감독의 철학, 오리버 글라스너의 고강도, 프레싱과 공격적인 스타일은 백상과 백사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팀을 재활성화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까지 이끈 그의 손길은 여전히 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반면 선덜랜드의 레기스 레브리는 젊음의 에너지를 축구로 풀어내는 감독입니다. 4-3-3이나 4-2-3-1 포메이션 속에서 빠른 역습과 드리블을 강조하는 그의 스타일은 챔피언십에서 승격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만드는 격차, 전체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7승으로 앞서지만 최근 5경기는 선덜랜드가 3승 1무 1패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8년 전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팀 모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팰리스 승리의 근거, 먼저 경험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3시즌을 연속으로 버텨온 베테랑 팀입니다. 셀러스트 파크라는 홈그라운드의 마법도 무시할 수 없죠. 전술적으로도 글라스너의 고강도, 프레싱은 레브리가 추구하는 빠른 역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팰리스의 전술적 유연성은 선덜랜드의 드리블 중심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폼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마테타 같은 공격수와 미드필더진의 개인 능력도 한 수 위입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아직 생존이 목표인 팀으로 시즌 초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경험과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팰리스가 승격팀의 신선함을 누르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1대0이나 2대1 정도의 근소한 승리, 그것이 제가 그리는 오늘 밤의 시나리오입니다. 축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지만 때로는 경험과 안정성이 젊음과 패기를 이기는 법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로 실제 경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3번 그리고 4번 경기, 균형과 승부의 미학. N번 경기 에버턴 대 아스톤 빌라 구시슨 파크에서 펼쳐질 균형의 미학. 9월 13일 토요일 밤 11시 구시슨 파크에서는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집니다. 에버턴과 아스톤 빌라. 두 팀의 만남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선택합니다. 되돌아보는 시간들, 최근 몇 년간 두 팀의 만남을 되짚어보면 아스톤 빌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에버턴 홈에서의 아쉬운 0대1 패배, 그리고 2024년 9월의 충격적인 3대2 역전패, D대0으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뒤집힌 그 경기는 아직도 에버턴 팬들의 가슴에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란 그런 것 아닐까요? 2023년 9월에는 에버턴이 빌라 파크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며 상대의 콧대를 꺾기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은 에버턴 1승 1무 3패로 다소 아쉽지만 축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펼쳐지는 스포츠입니다. 모예스의 귀환과 철학, 올해 초 데이비드 모예스의 에버턴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에버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감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모예스는 여전히 그 특유의 실용주의를 고수합니다. 화려함보다는 견고함을,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놀라운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역전 능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2승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3-2로 뒤집어버린 지난 시즌의 그 경기는 빌라의 정신력과 공격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의 선택, 구시슨 파크의 홈 분위기, 모예스의 견고한 수비 조직 그리고 빌라의 공격적 성향이 만나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에버턴은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빌라 역시 원정에서 성급하게 승부를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예스의 축구 철학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빌라의 공격진을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축구에서 무승부는 때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두 팀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1-2-1 정도의 접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 경기 풀럼 대 리즈 유나이티드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펼쳐질 한편의 드라마 59회차 4번 경기 풀럼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이지만 때로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풀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감독의 철학적 대립, 크레이븐 코티지의 홈, 벤치에 앉을 마르코 실바 감독을 보면 그는 마치 숙련된 장인과 같습니다. 그의 4-2-3-1시 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그의 축구, 철학은 풀럼이라는 클럽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반면 원정 벤치의 다니엘 파르케는 다른 종류의 예술가입니다. 그의 축구는 빠른 붓터치와 과감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공격적 빌드업과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압박하는 그의 스타일은 때로는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숙명인지 그의 작품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함이 스며 있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이야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번의 만남에서 풀럼이 3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FA컵에서의 2-1 승리, 2023년 4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또 다른 2-1 승리, 그리고 2022년 10월의 극적인 3-2 역전승까지 이 모든 경기들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크레이븐 코티지에서의 풀럼은 다른 팀입니다. 홈 관중들의 함성과 익숙한 잔디의 감촉, 그리고 템스강이 흘러가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풀럼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현재 상황 분석, 히메네즈는 멕시코 대표팀과 함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쌓인 피로는 분명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트라이커는 몸이 아무리 무거워도 결정적 순간에는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팔리냐가 중원에서 만들어내는 리듬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리즈에게는 조지니오 루터와 댄 제임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팀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져 있다면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감독과 구단 사이의 불화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 풀럼인가? 최근 전력 분석을 해보면 풀럼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바 감독, 체제에서 팀의 조직력이 탄탄해졌고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반면 리즈는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파르케 감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미래를 걱정하며 경기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예측,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풀럼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의 우위, 홈에서의 안정감, 상대팀의 내부 불안, 그리고 전술적 궁합까지 마치 여러 개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D-1이나 1-0 정도의 근소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풀럼이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앞서 나가고
리즈가 후반 추격을 시도하지만 결국 풀럼이 승부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저의 선택은 풀럼의 승리입니다.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울려 퍼질 승리의 함성을 미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로 실제 경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5번 경기 뉴캐슬 대 울버햄튼. 뉴캐슬은 최근 들어 에디 하우 감독의 철학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적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단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며 긴 시즌 동안 상위권을 유지해온 그의 능력은 이번 시즌에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긍정적인 소통, 언론을 향한 유연한 태도는 구단의 분위기를 더욱 밝게 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성향 또한 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뉴캐슬은 홈에서 특히 상승세죠. 이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밸런스를 완벽히 맞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 들어선 이후 명확한 1톱 전술을 고집하며 조직적이고 수비적인 색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결속력과 정신력이라는 울버햄튼만의 특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공격적인 실험을 과감히 배제하다 보니 득점력에서 정체가 눈에 띕니다. 수비 조직력은 안정감을 주지만 반대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과감성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마지막 5차례 맞대결 결과는 이를 잘 설명합니다. 뉴캐슬은 3승 D무로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으며 경기당 평균 1.2득점에 불과 0.6 실점이라는 수치로 철저히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울버햄튼은 뉴캐슬을 상대로 제대로 극복한 사례가 드물었고 최근 홈에서 더욱 강해진 뉴캐슬을 이번에도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59회차 경기를 바라보면 선택의 무게는 확실히 한쪽으로 기웁니다. 뉴캐슬은 홈이라는 든든한 무대를 등에 업고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에디 하우 감독의 조화로운 라인업 운영과 강력한 멘탈 관리가 더해져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여전히 단단한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력이 날카롭지 못해 역전의 실마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우세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댓글로. 강력히 권하는 선택은 단통 뉴캐슬 승입니다. 역번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승부 예측과 분석.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의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팀의 현재 상황과 감독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홈팀인 레알 소시에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현재와 세르히오 프란시스코 감독.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르히오 프란시스코 감독의 지휘 아래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2무 4패.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수비에 집중하고 신중한 운영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결정력 부족이 두드러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의 레알 마드리드.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팀을 이끌게 된 사비 알론소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했을 만큼 팀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정체성인 주도적인 점유율과 공격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과감한 전략을 펼칩니다. 빠른 템포와 2-3선에서의 빌드업, 그리고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은 그의 축구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승부처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은 팬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과 데이터 분석.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3승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2승에 비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없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당 평균 2골을 득점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득점력이 무려 100% 향상되었고 실점 억제력은 53%나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전적을 넘어 현재 팀의 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공격진의 폼 저하와 중원의 창의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경기 무승이라는 심리적 전술적 하락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 레알 마드리드의 유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의 승자는 레알 마드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개인 전력이 뛰어난 선수들과 팀의 공격적인 전술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에서의 우위와 조직력, 압박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는 한두 가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홈팀의 이점이나 경기 당일의 컨디션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독의 역량, 공격력, 그리고 팀 분위기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 확률적으로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감독의 성향.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웨스트햄의 감독은 그레이엄 포터입니다. 그는 팀의 전력, 손실과 시즌 초반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수비적인 운영과 실리, 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토트넘의 감독은 토마스 프랑크입니다. 그는 측면을 활용한 속공과 강한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근 팀의 선수 영입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팀의 주축 선수들을 중심으로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2승 1무 2패를 기록했으며 웨스트햄 역시 2승 1무 2패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양 팀의 승패가 엇갈리며 득점과 실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개인적인 선택은 원정팀 승, 즉 토트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감독의 성향과 팀 분위기. 토트넘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팀의 공격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즌 초반부터 3연패를 당하는 등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우위. 토트넘은 프랑크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은 팀의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전력 손실을 겪고 있어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 토트넘은 최근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꾸준합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최근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며 팀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웨스트햄은 팀 분위기와 전력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의 조직력이 강화되고 있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축구에서는 언제나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의 승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경기 빌바오 대 알라베스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감독의 성향. 아틀레틱 빌바오의 감독은 에르네스토 발베르데입니다. 그는 팀의 순혈주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전술을 접목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며 선수들의 개인 기술과 팀, 조직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의 감독은 에두아르도 쿠데트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며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축구는 때로는 실리보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빌바오가 1승 2무 2패를, 알라베스가 2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알라베스가 빌바오에 비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과 실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팽팽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개인적인 선택은 홈팀 승, 즉 빌바오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홈 이점과 팀의 전통. 빌바오는 홈구장인 산 마메스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스크 혈통 선수들로만 구성되는 팀의 특성상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함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격력의 우위. 비록 최근 5경기 전적에서는 알라베스가 앞서지만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공격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베르데 감독은 이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잘 활용합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공격에서 결정력 부족을 종종 노출하고 있어 빌바오의 수비진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 빌바오는 최근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 체제에서 팀의 조직력이 안정적으로 다져졌으며 특히 수비와 역습에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역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의 짜임새와 공격의 파괴력 면에서는 빌바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축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 역시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이변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의 강력한 홈 2점, 팀의 안정된 조직력, 그리고 공격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빌바오의 승리의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첼시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독의 성향. 브렌트포드 FC. 브렌트포드의 감독은 수석 코치였던 키스 앤드루스입니다. 그는 기존 감독의 전술,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전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전술과 유연한 압박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팀의 조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첼시 FC 첼시의 감독은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그는 강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공격 시에는 빌드업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유기적인 위치, 변화와 빠른 패스로 틈을 만들어내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수비적으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공수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최근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와 첼시 모두 2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득점과 실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 팀의 경기는 항상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무승부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전술적 상충과 균형. 브렌트포드는 앤드루스 감독의 지휘 아래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정교한 세트피스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반면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의 점유율 중심 전술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첼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집중하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전술적 접근은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2점과 최근 전적. 브렌트포드는 홈구장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열정적인 홈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이 동률이라는 점은 양팀의 전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기보다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첼시의 체력적 부담. 첼시는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 대회는 선수들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특히 남미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차와 피로 누적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첼시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평소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배당이 터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첼시의 뛰어난 선수단과 클럽 월드컵 우승으로 인한 상승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안정된 팀 조직력과 홈 2점 그리고 첼시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저는 무승부에 가장 큰 무게를 둡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승부 예측 및 분석. 10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독의 성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은 디에고 시모네입니다. 그의 축구는 강력한 수비와 역습을 바탕으로 한 실리 축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며 상대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내는 끈끈한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아레알 CF. 비아레알의 감독은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입니다. 그는 팀의 빠른 역습과 역동적인 측면 공격을 강조합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추구합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및 현재 리그 성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승 D무 1패, 비아레알은 1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무승부가 2번이나 있었던 만큼 두 팀의 경기는 항상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라리가 3라운드까지의 성적을 보면 비아레알은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D무 1패로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가부승부 차례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전술적 상충과 균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몬의 감독의 끈끈한 수비와 역습으로, 비아레알은 마르셀리노 감독의 효율적인 공격으로 맞설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비슷한 전술적 색깔을 가지고 있어 한쪽이 쉽게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리그 성적과 팀 분위기. 비아레알은 현재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D무 1패라는 성적은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한 피로 누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예선전과 친선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양 팀의 주전 선수들 중 일부는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장거리 이동과 빡빡한 경기를 소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체력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 후반부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몬의 감독의 전술은 선수들의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로 누적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2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비아레알의 좋은 흐름, 그리고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한 피로 누적을 고려하면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타 비고 대 지로나 승부 예측 및 분석. 11번 경기 셀타 비고 대 지로나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흐름과 맞대결 전적이 상반되어 예측이 더욱 흥미로운데요. 감독의 성향. 셀타 비고의 감독은 클라우디오 히라르데스입니다. 그는 팀의 공격적인 성향을 강화하며 빠르고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특히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지로나 FC 지로나의 감독은 미첼 산체스입니다. 그는 팀의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추구합니다. 유기적인 빌드업과 함께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통해 상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능숙합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돌풍의 팀으로 불린 것도 그의 전술적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및 현재 리그 성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지로나가 2승 3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타 비고를 상대로 져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통계만 본다면 지로나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그 성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로나는 3라운드까지 2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셀타 비고는 1승 2무로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홈팀 패, 즉 지로나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현재의 팀 분위기 및 전력. 과거 맞대결 전적은 지로나가 우위지만 현재 팀의 분위기와 경기력은 지로나가 훨씬 좋습니다. 지로나는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받아 뛰어난 조직력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셀타 비고는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승점을 쉽게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과거의 전적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미드필더 싸움에서의 우위. 지로나의 미드필드진은 유기적인 패스와 활동량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데 능숙합니다. 셀타 비고는 이러한 지로나의 강점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주도권을 내준다면 셀타 비고는 원하는 공격을 펼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로나의 동기부여. 지로나는 지난 맞대결 전적에서 셀타 비고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동기부여가 강할 것입니다. 반면 셀타 비고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로나는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이는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적만 본다면 지로나의 유서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의 팀 전력과 경기력, 그리고 지로나의 강한 동기부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통 홈팀패를 선택하며 역으로 선택을 하여 볼 것입니다. 레반테 대 베티스, 승부 예측 및 분석. 주말에 있을 59회차 12번 경기, 레반테 대 베티스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독의 성향. 레반테 UD 레반테의 감독은 훌리안 칼레로입니다. 그는 팀의 수비 조직력을 단단히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며 공격 시에는 측면을 활용한 빠른 전개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유연한 전술을 선호합니다. 특히 선수들의 활동량을 강조하며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축구를 추구합니다. 레알 베티스의 감독은 마누엘 펠레그린입니다. 그는 기술 축구의 대명사로 불리며 선수들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격에서는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비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레반테가 2승 3패로 베티스에 약간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는 항상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으며 승패가 엇갈리는 흥미로운 경기가 많았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홈팀 승, 즉 레반테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홈이점과 칼레로 감독의 전술. 레반테는 홈구장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칼레로 감독은 수비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베티스의 기술적인 패스 플레이를 끈끈한 수비 조직력으로 저지하며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베티스의 원정 약세. 베티스는 홈 경기에서는 강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종종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반테의 거친 압박과 수비적인 전략에 베티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 역배의 가능성. 과거 전적은 베티스가 우위지만 축구는 현재의 흐름과 감독의 전술적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레반테는 홈이점을 바탕으로 칼레로 감독의 전술을 극대화하여 베티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베티스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의 부담감과 레반테의 수비적인 압박을 고려할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통 홈팀 승을 선택하여 역배를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부 예측 및 분석. 주말에 있을 59회차 13번 경기, 맨체스터 더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현재 상황과 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요. 감독의 성향.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그는 티키타카로 대표되는 점유율 축구의 대명사입니다.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유기적인 패스와 위치 변화를 통해 공격의 기회를 만들고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능숙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은 후뱅 아모림입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강한 활동량과 압박을 요구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팀의 부진으로 인해 그의 전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팀의 성적도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맨유를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홈팀 승, 즉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전술적 우위와 압도적인 경기력. 맨체스터 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강력한 공격력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탁월합니다. 반면 맨유는 아모림 감독의 전술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으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불안정한 경기력으로는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의 팀 분위기.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리그에서의 팀이 약간은 안정적인 것에 반면 맨유는 연이은 부진으로 인해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맨유와의 맞대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다는 점은 양 팀의 전력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맨체스터 더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더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팀 전력과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를 고려하면 맨체스터 시티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통 홈팀 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수나 대 라요 바이에카노 승부 예측 및 분석. 주말에 있을 59회차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라요 바이에카노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감독 성향과 최근 맞대결 전적을 통해 흥미로운 승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감독의 성향. 오사수나의 감독은 알레시오 리스치입니다. 그는 팀의 수비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직적인 압박과 견고한 라인을 통해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공격에서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주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득점을 노리는 실용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라요 바이에카노의 감독은 이니고 페레스입니다. 그는 선수들의 높은 활동량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공격 시에는 빠른 템포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은 때때로 수비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오사수나는 1승 1무 3패로 라요 바이에카노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승부 예측 및 분석. 저의 선택은 원정팀 승, 즉 라요 바이에카노의 승리입니다. 선택 이유 및 분석. 공격 전술의 우위. 라요 바이에카노는 이니고 페레스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특히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오사수나의 수비진을 흔들 것입니다. 오사수나는 수비적인 팀이지만 라요 바이에카노의 빠른 템포와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의 우위.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라요 바이에카노가 3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라요 바이에카노는 오사수나의 수비 전술에 대한 효과적인 공략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 역배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오사수나가 홈 2점을 가지고 있어 무승부나 승리를 예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라요 바이에카노의 공격적인 전술과 최근 맞대결에서의 강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사수나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수록 라요 바이에카노의 역습이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단통 원정팀 승을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이렇게 14경기 분석은 참고용일 뿐 해답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